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돼 섬 지역 귀성객들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를 맞아 궂은 날씨에도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남대에 이어 서해대를 도립대로 바꾸자는 제안이 전라북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 전라북도는 단점이 많다며 부정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부안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를 맞이해서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의 지정체가 저녁 시간이 되면서 대부분 풀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수도권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출발할 경우 요금소를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30분, 동군산에서 서서울은 3시간가량으로 평소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도내에 들어왔던 70만 대의 귀성 차량 가운데 80% 이상이 빠져나가서 오늘 밤에도 원활한 흐름을 보이다가 내일 오전에나 다소 지체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돼서 섬 지역 귀성객들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에는 궂은 날씨에도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휴일 표정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라북도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창에 130mm가 넘는 비가 오는 등 대부분 지역에 이틀 동안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도내 5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34편의 운항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뱃길이 끊기는 바람에 위도 등 섬 지역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 10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첫 배가 몇 시였죠? 아침 첫 배는 9시. 9시. 그 배부터 지금 다 못 나간 것이죠? 네, 다 못 나간 거. 도심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늘도 거리를 가득 메울 만큼 많은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친구나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한옥마을 곳곳을 누비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옥마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해서 와봤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한복도 입어보고. 종일 비가 내리면서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실내 공간들도 크게 붐볐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조선시대 세자처럼 활도 쏘아보고 전통 궁중 의상도 입어보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 맞아서 친정에 왔다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체험도 할 겸 겸사겸사 놀러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즐겁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종일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만큼은 넉넉했던 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서남대에 이어서 서해대를 도립대로 바꾸자는 제안이 전북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부실 사립대학을 도립대로 바꾸면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전라북도는 단점이 많다며 부정적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도의회 이상현 의원이 남원의 서남대를, 최인정 의원은 군산의 서해대를 도립대학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대학은 모두 전 이사장의 횡령 때문에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횡령 금액만 서남대는 330억 원, 서해대는 146억 원입니다. 이들 의원은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두 대학을 도립대학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도립대학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인재 육성 방안으로 도립대학 설립 TF팀 구성을 제안한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립 또는 도립대학은 모두 8곳입니다. 서울은 시립대, 경남은 2곳의 도립대를, 강원과 충남북, 경북, 전남은 각각 한 곳의 도립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단 한 곳의 도립대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립대 전환에 부정적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도립대 전환에 따른 매년 100억 원의 운영비가 부담입니다. 사립대 횡령 금액을 세금으로 메꾼다는 여론의 반발도 큽니다. 부실 사학자에 대해서 공적 자금으로 이를 메꾼다라는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전라북도가 도립대학 전환을 꺼리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두 대학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타 지역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매년 소싸움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대회에도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올해 경기장 연 매출이 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병훈 기자입니다. 1톤에 육박하는 거구의 싸움소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에 관중들이 숨을 죽입니다. 뿔치기, 목치기, 들치기 등 다양한 기술이 펼쳐질 때는 탄성이 절로 납니다.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소가 이렇게 싸우는 게 좀 신기하고 제가 찍은 소 갖고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기들 데리고 와서도 박진감 넘치 경기 보면서 소소한 즐거움 있고 우권 구입하면서 긴장감도 더 넘치는 것 같고 시간 보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지난 3일 올 들어 전체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람객도 56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1년 개장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34%, 관람객은 123% 늘었습니다. 관중이 늘면서 싸움소들 또한 늘었고 기량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체형도 대형화되고 이제 뿔 모양도 다양화되면서 이제 기술적인 싸움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소싸움이 한층 더 재밌어졌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는 올 들어 겨울 경기를 가진 데다 지난해 같은 구지역 파동 휴장도 없어 그동안 840경기를 치렀는데 지금까지처럼 별일 없이 관중몰이가 이어진다면 300억 매출도 넘을 전망입니다. 올 연말까지 매출 목표액 300억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선용 장소로 자리를 굳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의 소싸움 경기 사업은 경상북도가 최근 관련 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고 장외 발매소와 온라인 발매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부안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안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군에서 혈압이나 혈당,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요인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강과 운동, 영양 등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모바일 헬스케어의 시행착오를 점검한 뒤에 내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 6월 방조제 전 구간의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서 산업단지와 농생명 용지를 추가로 등록하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은 토지 등록이 늦어져서 제때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가력도에 위성 기준점을 설치한 만큼 앞으로 준공될 산업단지와 농생명 용지의 토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서 도청 홈페이지에 신고방을 개설키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정 청탁 상담 신고소를 이미 도청 4층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자들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서 오는 28일부터 도청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청탁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청탁 금지 신고방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를 사면 국가 예산 1,400만 원에 지방 예산 600만 원을 더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시군 주민센터와 공공주차장 등 53곳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서 현재 27대인 전기 자동차를 2020년까지 6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장기간 침체되어 온 전주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39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될 전주 서신초등학교 주변의 바구멀 구역은 지난달 말 현재 90%의 주민들이 이주해서 연내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세대가 들어설 감나무골도 올해 말 전주시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빠르면 내년 8, 9월쯤에는 철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평 1구역과 효자구역이 지난달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종광대 2구역과 기자촌 구역도 시공을 희망하는 건설사들과 접촉하면서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고향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62살 조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고향을 찾은 조 씨는 어제 오후 9시쯤 정읍시 이평면 고향마을 모정에서 후배인 54살 A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는 비로 인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귀경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는 1.5에서 3m로 예상돼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